안녕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제각. 자,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미국 폭동이 중국 공산주의자들 폭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10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187만 명이 지금 이제 확진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뚜껑이 열려 있는데 이 폭동 또한 중국 애들이 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중국 편을 들었다가는 이제 미국한테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떨고 있는데 왜 떨고 있나? 이때까지 중국 믿고 많이 깝쳤는데 미국한테 중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죽일 거예요. 죽일 건데 중국을 죽이고 나면은 그 다음은 누구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때려잡는데 문재인 정권을 앞장 세우는 거죠. 그 앞장 세우면 어찌 됩니까? 중국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물고 뜯고 이제 싸우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CIA가 그 마약 소탕할 때 보면 A, B, C 뭐 이래 있으면은 A가 A, B 이간질 시키고 B, C 이간질 시키고 C, A 이간질 시켜가지고 서로 총질하게 만드는데 지금 북한을 친중에서 친미로 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을 이제 북한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야 대북 경제 제재 뭐 위반 뭐 세컨더리 보이콧 때릴 거야. 내 말 잘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이제 끌어당겨 가지고 친중에서 이제 친미로 이제 끌어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을 물어뜯게 만들고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하여금 중국을 물어뜯게 만드는 뭐 그런 지금 공작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누구 CIA 국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하던 짓이 그 짓인데 세 살 버른 그 여든까지 간다고 그 짓을 안 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요 기자회견을 합니다. 외신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국 경찰이 이제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로 언론인 체포했다. 주권국가 포기했냐? 이제 한국이 제2의 홍콩이 될 거다.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외신 기자회견인데 6월 10일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인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30석짜리 조그만한 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후원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뭐 큰 데로 빌리면 좋은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작은 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야 중국이 평택에서 중국인이 죽었는데 그 보건소에 그 우한 폐렴 그 검사하려고 줄 서 있다가 죽었거든. 그래서 야 이거 우한 폐렴으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만은 중국인의 뭐 가족이라 해가지고 고소장 넣고 뭐 평택시에서도 저를 뭐 수사 의뢰를 하고 그래 했는데 이게 이제 언론 탄압하는 거죠. 뭐 언론사에서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인이 이거 사자명예에서는 이제 친고죄니까 가족들만 이제 그 고소 고발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중국인의 그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고소장을 넣었는데 그게 가족인지 뭐 친인척 확인도 안 되고 경찰이 고소장도 안 보여주고 고소장도 안 떼주고 우리가 복사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했다고.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이제 강력하게 욕을 하니까 고소장을 이제 떼줬는데 안에 이름 지우고 그 내용을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생선으로 치면 머리, 가슴, 머리, 배, 꼬리가 있으면은 요 배 부분, 가슴 부분, 살 제일 많은데 여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없고 머리하고 꼬리만 있는 거야, 고소장에. 그러면 우리는 누가 고소했는지 안에 고소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유령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유령하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인의 가족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고 아니 대한민국의 경찰이 한국에서 그 월급 받으면서 중국인을 위해 가지고 일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해야 되냐면 그걸 안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중국인들이 아이씨 마음 기분 나쁘다고 마음 놓고 고소하기 시작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지방 분권하고 지방 자치경찰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뭐
중국 쪽에서 이게 또 돈 받은 뭐 경찰들이 막 사건 뭐 조작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야 저 경찰 수사권 독립 때문요. 경찰이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뭐 한국 사람들 그냥 저기 막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이 홍콩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거를 좀 널리 알리고 막으려고 국제 외신 기자 회견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좀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호사도 써야 되고 왔다 갔다 뭐가 좀 일이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한번 보시죠.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요 2단 보이죠? 여기 사진으로 보는 미국의 폭동 웬 쏘는 깃발 지금 이 보시면요. 이제 경찰차들이 막 방화되고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고 상점도 불타고 하는데 이게 지금 5월 25일날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 데릭 쇼빈에 의해 목이 졸려 숨지기는 과정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는데 이제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제 막 이제 인권 유린이 돼가지고 막 이제 이게 들불처럼 번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그 흑인은 그 뭐 우한폐렴 증세가 있었고 뭐 저기 목 졸려 숨진 게 아니고 뭐 또 다른 뭐 기저질환이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 보시면요 이 쏘른 깃발들이 막 나오는 쏘른 깃발 보이십니까? 쏘른 깃발들이 나오는 거 쏘른 깃발 뭐 리버티 어쩌고 겟더 뭐 블랙 뭐 저기 자유를 쏘자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이게 지금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그 인권 유린에 항의하는 폭동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뭐 레볼루션 해제 비건 뭐 혁명이 시작됐다.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불을 지르고 방화를 하고 미국에서 지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권 운동인 것처럼 포장을 한 거지. 그러면서 지금 경찰차를 불태우고 한 거예요. 이 보십시오. 다 쏘는 깃발이잖아. 레지스탕스 뭐 킬더 리치 부자들을 죽이자 이런 문구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대통령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200년이 넘었는데 그게 지금 불탔어요. 불탔는데 거기 주변에 CCTV들 영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저기 또 관광객들이 찍은 것도 있을 거고 한데 거기 영상을 보면은 중국말로 야 도망가 빨리 튀어 뭐 중국말로 하는 영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불질렀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가? 아니다. 지금 검은 옷을 중국 애들이 검은 옷 갈아입고 폭동에 참가하고 그 방화하고 저기 뭐야 그 상가 약탈하고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상가를 약탈해 가지고 턴 제품들 갖다가 장마당 같은 데다가 내놓고 SNS에 올리고 팔고 그 이제 그 가방 종류 비싼 가방 이런 거야 뭐 팔 수 있겠지만 작물을 팔 수 있겠지만은 아이폰 이런 것도 훔쳐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그 아이폰은 위치 추적되잖아요. 그 남바 뭐 있으면은 그 뭐 도난 신고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기 이제 FBI가 다 수사한다는 거지. 예. 그거만 있나 뭐 시진핑 주석이 시켜서 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중국 애들이 이 공산주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뚜껑이 열린 게 지금 10만 6천 명이 죽었어요. 중국발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중국발 코로나가 어떻게 왔어요? 중국인들이 미국에 들어온 것도 있고 한국인이나 저기 일본인한테 감염시켜 가지고 또 뭐 미국으로 들어온 것도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한국이나 일본 뭐 동맹국뿐만 아니라 그 유럽의 전통의 그 동맹국들 전부 다 오염시키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뭐가 나왔습니까? WHO에다가 중국이 자료도 조작하고 자료도 안주 늦게 주고 은폐하고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이 10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 중국이 10,000명도 안 죽었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데이터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지금 미국에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공산주의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이제 가만 안 둔다. 이제 중국을 두둔하면은 이건 이제는 그냥 안 봐주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권 친중이지. 그리고
네,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한국 경찰이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로 대한민국의 언론인을 체포하고 주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보시면 태안에서 중국인들이 보트가 계속 발견되는데 우리 군에서 13번을 포착하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냅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해경의 담당자, 그 해경 그 태안의 그 책임자가 그 뭐 경질됐나 뭐 그러고, 지금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도 지금 이게 일단 중국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한테 칼날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을 앞세워 가지고 중국을 때려잡게 하는 그런 EJ 전략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이 지금 친미 정권이 지금 들어서고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김영철이 그 정권을 잡았는지 리성권이 잡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나오는 김정은이 사진은 가짜고 김정은이 유고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뭔가를 알고 있는데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고, 뭐 지금 김일성이 초상화가 치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친미적인 세력이 이제 정권을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뭡니까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때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속된 말로 베이징은 때릴 수가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북한의 그런 군사력이 남쪽으로 내려오지는 못하겠지. 미군이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만주 쪽으로는 올라갈 수 있겠지. 뭐 그러한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북한을 시켜가지고 뭐 이게 문재인 정권을 이제 압박을 하든지 이런 거죠. 야, 돈 가지고 오라고. 빨리 돈 가지고 오라고. 돈 안 가지고 오면은 북한에 있는 그 명단을 갖다가 성접대 명단, 남한의 인사들 북한 가가지고 성접대 받고 한 것들 다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돈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야, 돈 주면 알지 죽어. 이런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거죠. 미국하고 북한이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돈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이제 피가 이제 마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보시면은 청와대가 G7 초청 세계 리더국의 의미다.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하고도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도 이제 또 싸움을 시키는 거죠. 그래 되면 어찌 됩니까? 그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발 안 하겠어요? 요 뒤를 한번 보자고요. 예. 자, 카타르가 중국에다가 16척의 LNG선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한국 큰일 났다 했는데 한국에다 100척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3조 6천억 원을 중국 대신 한국이 먹었어요. 시진핑 대신에 문재인이가 먹어버렸다고. 이거 시진핑이가 먹어야 되는데. 한국 100척, 중국 16척. 그러면은 중국의 외교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카타르, 뭐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다가 중국이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얘들은 돈은 돈 들어먹고, 중국이 LNG를 사와도 카타르에서 한국보다 많이 사오겠죠. 그런데 배는 그냥 뭐 16척 중국에다 준 거는 그냥 에이씨, 그냥 안면이 있으니까, 그냥 알고 지내는 안면이 있으니까, 야,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준 거고, 너무 안 주면 싸움 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100척을 한국 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뒤에는 미국에 작업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뭐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만 있나? 모잠비크 러시아의 LNG선도 한국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조선소는 뭐 저거 16척 가지고 중국 조선소를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조선소 때문에 중국 조선소가 다 망하고, 중국 조선소가 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철강, 전기, 전자, 페인트 뭐 이런 후방 산업들이 전부 초토화되고 조선소가 초토화되고, 그러면 중국의 해군력이 해군 함정 만드는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지금 돈도 없는데 파산하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공군이 인도태평양 공군 지휘관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 공군 사령관이, 공군 지휘관이. 이 뭡니까? 문재인 정권이, 야, 씨, 우리 인도태평양 그 전략에 참석 안 한다고 그렇게 중국에다가 선언했는데, 한국군 공군 지휘관이 인도태평양 그 회의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로 했지만은 그 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미국 쪽에 붙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2019년 10월달 기사인데 한국하고 한미 인프라 투자 협력을 맺었다. 강건한 한미동맹 재확인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하잖아요. 관세 전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관세를 많이 뜯어가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중남미 국가나 동남아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한테 이 빚이 든 빚쟁이가 된 그런 국가들한테 야, 그 중국 돈 떼먹어. 그러고 우리가 이 인프라 이렇게 지어주고 할 테니까 우리 거 받아 먹어. 이 돈은 누구 거다? 중국 애들한테 관세 전쟁에서 뺏은 돈이야. 그런데 중국 기업들 다 내쫓고 한국 기업들 써.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은 미국이 중국 돈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판 다 깔아놓고 거기 들어가서 일하는 거는 한국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남미 국가에서 지금 이 중국 기업들이 퇴출되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에서 중국 기업들이 퇴출되고 있어요. 왜? 한번 써보니까 싼 게 비지떡이거든. 싸다고 해가 좋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게 고속도로 한번 깔았는데 조금만 지나면 깨지니까 다시 갈아야 되고 하니까 차라리 그 돈 같으면 한국한테 조금만 더 주고 한국 걸 쓰지. 이래 되니까 전부 다 한국 업체들이 들어가고 중국 업체들은 퇴출되는데 일본 업체도 퇴출돼요. 왜? 일본은 모든 거를 일본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그냥 소비 시장으로만 썼어요. 이 동남아 국가들. 근데 한국은 동남아 국가에다가 공장도 짓고 시설도 짓고 투자도 하고 그 인력도 고용하고 하니까 서로 상생 윈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동남아 국가들이 아유 한국 좋아요 하니까 지금 동남아에서 일본하고 중국이 퇴출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친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중국의 텃밭에서 중국의 밥줄을 끊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이게 2018년 8월달 기사입니다. 제3국 원전 수출 협력키로 뭐 이런 걸 했어요. 한국에서 탈원전 한다는데 원전 수출한데 한미가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근데 미국이 이제 차세대 원전 쏟아붓는데 한국의 두산중공업이 이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우디 소형 원전 스마트 원전 짓는 그런 합작법인을 설립했다는데 한국 사우디가 이제 미국 쪽 입김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중동에 원전 40기를 짓는데 이제 2,440억 달러 약 289조 원인데 미국이 한국 보고 야 같이 하자. 우리가 돈은 될 테니까 너희가 일하고 너희가 먹어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뭡니까? 중동에 그 중국산 원전, 러시아산 원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한국이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중국의 돈줄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국이 화웨이 대신 삼성전자 5G 장비 도입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화웨이 장비 쓰려고 하다가 그 삼성 거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을 앞세워가지고 한국 정부를 앞세워가지고 중국의 돈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중에 뒤에 봐야 됩니다. 이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 멍한저 화웨이 부회장이 이란 제재를 했다.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미국 검찰이 캐나다 검찰에다가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 검찰에서 야, 지금 미국에 이제 송환을 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미국으로 보내겠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야, 그 부회장 보내 하니까 알아서 보내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캐나다 법원이 미국이 기소한 혐의가 캐나다에서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알아서 보내줄게. 이건데 이게 지금 무슨 문제냐면은 중국이 공작을 할 때 캐나다나 멕시코나 이런 데 우회해가지고 침투를 했다고. 거점을 갖다가 캐나다나 뭐 멕시코나 이런 데 갖다 놨는데 미국이 야 캐나다에 있어도 야 보내 하면은 캐나다가 알아서 하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캐나다에 있어도 다 잡혀가는 거야 중국 애들. 멕시코에서 다 잡혀가고 이제 뭐 전 세계 다 잡혀가는 거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간에. 그럼 한국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이제 중국 관련 범죄자들이 한국에 있다. 야, 보내세요 하면은 한국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야, 세컨더리 보이콧 한 방 때려줄까? 뭐 그거 가지고 야, 지금 한국의 선거 부정선거라고 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우리 알고 있는 것 좀 공개해 줄까? 지금 미국의 언론들이 슬슬슬슬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타라오 박사라든지 뭐 미베인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슨 한국의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CIA가 다 정보 수집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갖다 주고요. 이야기 좀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는 갑자기 뭐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한국 국민들도 지금 한국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지금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부정부패가 많은데, 그, 그 미국의 그 학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논문을 쏟아내고 합니까?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외교적으로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미베인 교수나 타라오 박사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언론들이 서서히 한국 정부가 말 안 들으면 이제 서서히 이제 공개를 하게끔 하는 뭐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이폰 중국 생산 의존을 확 낮춘다. 지금 애플이 인도로 공장 옮긴다는데 뭐 일자리가 100만 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 압박수에 높이는 미국, 신장 중국 기업 33곳 제재 발동. 그 중국인을 감시하는 데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개발한 그런 기업들 33곳을 제재한다는 거죠, 미국이. 그리고 미국산 쓰는 해외 반도체 기업도 화웨이에 납품 금지. 미국산 장비를 안 쓰면은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삼성이나 SK도. 그러니까 야, 화웨이 주지 마. 그러면 이제 화웨이가 죽는 거, 그 다음에 뭐 화웨이 죽이고 나면 그 샤오미부터가 다 그냥 이제 죽이는 거죠. 반도체가 중국에 못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찌 됩니까? 중국의 전자산업들이 전부 초토화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있냐, 막 계속 이제 압박을 하니까 대만의 반도체 업체도 이제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짓는다. 그리고 미국 정부하고 의회가 한 목소리로 중국 제재 추진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10만 6천 명이 죽었어요. 중국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 빨리 알려주지 않고 은폐하고 조작했다. 그리고 화가 지금 잔뜩 나 있는데 또 자꾸 도발해. 그러고 이 공산주의자들 보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어. 가만 놔두겠냐고. 걸리면 죽는다고. 친중하는 놈들도 같이 죽어요. 같이. 자, 미국에 와 있는 CCTV나 뭐 저기 신화통신, 뭐 CGTN, 뭐 중국 국제방송, 중국 일보 등등등 이런 언론사들도 야, 직원 명단 내놓고 자산 다 등록하고 다 감시가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이제 스파이라는 거지. 그게 이제 다 감시가 들어간 겁니다. 자, 회계 조작했던 중국 기업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부 다 퇴출되는 뭐 그런 투자자 보호안 60일 내 제출하고 있다. 이런 거 안 되면 이제 뭐 상장 폐지시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더 이상 중국이 미국에서 미국 기술을 훔쳐가지고 미국 학자들 동원해가지고 미국에서 자금을 그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팔아먹고 그 돈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기술이나 자금들이 화웨이가 인민해방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가지고 중국의 군사력이 커지고 그 자금줄을 다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 다 퇴출시키겠다. 그리고 뭐 여객기 입국 차단, 미국이 중국 고립을 속도를 내고 있다. 여객기 입국 차단, 뭐 첨단 기술 접근 금지, 뭐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 자본의 한 90%가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를 지금 차단해버린다고 하니까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이제 뭐 중국이 이제 돈이 씨가 마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달러 가지고 기름도 살 수가 없고 달러 가지고 돼지고기도 못 사고 뭐 콩도 못 사고 쌀도 못 사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전자업체들 막 다 지금 뭐 반도체를 못 구하고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중국인 대학원생 3,000명, 그러니까 그 인민해방군하고 연결돼 있는 중국인 대학원생들, 중국 대학생들이 한 36만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3,000명 정도 이제 비자를 취소한다는 거죠.
이 스파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다 이제 중국 애들 다 쫓아내고 중국의 자산 압류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중국 공산당들이 이제 미국에다가 재산 빼돌려 놓은 것들 그런 거 다 압류하겠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자식들 다 이제 뭐 퇴출시키든지 그러하겠죠. 그러면 또 캐나다에 나와 있는 중국 공산당의 그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캐나다도 퇴출시키고 호주도 야 나가라고 퇴출시키고 뭐 다 퇴출시키겠지. 그럼 한국도 야 퇴출시키라고 하는데 한국은 말 안 들으면 어찌 됩니까? 야 그 니 선거 부정선거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북한에 이렇게 이것저것 그 북한 석탄도 사오고 뭐 북한에 벤처도 보내고 뭐 많던데 우리 한번 이 공개할까? 세컨더리 보이콧 한번 맞을래? 은행 두 국에 무너지고 그러면 문재인 너 여적죄 사형당하는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전에는 웃으면서 농담조로 했다면은 지금은 안 하면 뭐 너 죽여버리겠어. 그냥 험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고 미국에 악이 받쳤으니까 여기서 어설프게 알짱알짱거리고 간 보다가는 맞아 죽는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반중국 경제블록 EPN에 참석해라. 그랬는데 정부 대 정부의 설명인 거예요. 그 미국이 중국한테 연간 한 600조 원치 중국산 물건을 사주는데 야 중국산 안 사고 한국산 사줄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기 모든 거를 한국산으로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은 중국이 만드는 거에 거의 대부분은 한국이 만들거든요. 한국이 싸고 잘 만들고 그리고 뭐 이미지도 좋고 하니까 중국이 사가는 거 다 저기 한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을 앞세워 가지고 중국을 치면은요. 진짜로 중국이 반발 안 하겠습니까? 반발할 것 같은데. 자, 문재인 이게 2017년 5월 5일자 기사인데 문재인 후보 지지 탈북민들에게 돈 뿌려져 중국 금융 다단계 회사 개입 의혹 해가지고 그 가입 신청서를 이거를 그 제출하면 신분증하고 제출하면은 150만 원을 상당을 바꿔주는 가입 그 비트코인 뭐 봉황 코인한데 가입 신청서를 탈북자 단체들에게 그 탈북민들한테 문재인 대통령 뭐 소개하면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이걸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그런 그 자금줄이 대선 자금줄이 이 중국에서 비트코인으로 들어왔겠구나. 우리도 충분히 그런 거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민경욱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야 우리도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할 이야기 많은데 비트코인 걸 관련해 가지고 우리 문재인 그 정권하고 할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좀 해볼까? 우리는 너희들이 막 지난 여름날 무슨 짓 했는지 알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 중국은 뒤에서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 야 우리도 할 말 많아. 팔로우 더 파티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려줄까? 중국에서 문재인 정권에 이런 이야기 안 하겠어요? 하겠지. 우리 말 들어. 그러 하겠죠. 근데 미국은 글로 가면 안 돼. 중국하고 놀면은 너 죽어. 그럴 거고. 북한은 야 씨 돈 갖고 오라고 배고프다고 계속 그럴 거고. 돈 주려고 하면 미국이 돈 주면 안 돼. 그러고 북한은 그 중국은 야 우리 말 들어. 우리 편 해야지. 너 임마 니 깐다 니 다 깐다 이제 그러고 미국은 에헤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고 북한은 야 배고프다 돈 갖고 온다 그러고 돈 주려고 하면 돈 주면 안 돼 그러고 중국은 또 다 깐다 일로 와야지 인마 왜 너 그거 가서 미국 하고 있어 그러고 미국은 그 가면 죽어 그러고 북한은 야 돈 갖고 와 배고파 쌀 갖고 와. 이게 이제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 그리고 지금 이제 4.15 총선 관련해 가지고 희대 사극이다 뭐 미국의 언론들이 그 한국 한인회 인용 보도해 가지고 서서히 이제 뭐 이제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드 노후 장비 교체했다. 그날 밤 성주에 물건이 들어왔다 했는데 5월 29일이죠. 그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의 그 사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업그레이드가 됐냐 안 됐냐 뭐 말이 많은데 그걸 떠나가지고 그전에는 주민들이 거기 막아서 가지고 못 들어가게 틀어막고 난리를 쳤는데 이번엔 경찰들이 그냥 다 쓸어버리고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한테 괜히 깝쳤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압박이 아주 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6월 3일 날을 보니까 한국이 주한미군 군무원 인건비 2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아직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인건비 먼저 한국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압박이 들어가고 하니까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버티기가 점점 힘든 거지. 그리고 이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또 나와요. 그때 작년 8월 달에 뭐 조건부로 연장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걸 파기하겠다고 하니까 요 밑에 쪽에 보시면은 미 상원 의원 40명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공통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통으로. 여기 보시면은 분열은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인도태평양 권력의 균형을 자유에서 권위주의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에 불화의 씨를 뿌릴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그런 거 하면 죽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제 남북 독자 협력 추진하겠다. 북한 애들이 한국 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고 지금 북한에서 야 삐라 뿌리지 마 하니까 통일부가 삐라 금지하는 법안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어쨌거나 남북 교류 협력법 개정안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북한에 퍼주기 하겠다는 건 대북 제재 위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는 순간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가고 은행 2개 무너지고 너 여적죄 사용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이제 그 이야기를 빙빙빙빙 돌려서 하는 겁니다. 빙빙빙 돌려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을 앞세워가지고 한국 기업들을 앞세워가지고 중국의 돈줄을 차단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이제 한국군하고 이제 중국군하고 이제 한국군을 앞세워가지고 중국군을 견제하는데 이제 쓰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중국은 문재인 정권한테 야씨 네 비밀 다 깎아 우리 공개한다 계속 압력 넣을 거고 미국은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고 북한은 야 배고파 돈 갖고 와 그러고 미국은 돈 주면 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인사건도 치정이 얽힌 살인사건이 제일 이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 북한 이렇게 지금 세 군데서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전후사 바로 알기 이 책을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왜냐면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 9월 여기 보시면요 좌우 합작의 실상 9월 총파업과 10월 폭동 이 다 쏘는 애들이 공산주의자들이 한 거예요. 지금 미국 폭동하고 똑같은 게 미국의 폭동을 일으키는데 소수민족 상점을 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종 간의 갈등을 이제 분란을 이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죠. 지금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9월 총파업과 10월 폭동, 제주 4.3 폭동, 그리고 순천 반란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소위 말해가지고 소련의 그런 지령을 받은 북한 애들이 한 거고 지금은 중국의 지령을 받은 미국 내 공산주의자들 혹은 중국 애들이 지금 미국에서 폭동을 주도한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홍콩 보안법하고 이게 빅딜 하려고 그걸 공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책은 010-6832-0325로 이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책 사보라고 하냐면 지금 역사 공부 안 하면요 나라 뺏깁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꼭 좀 책을 사서 보시기 바라고 저희가 6월 10일 날 그걸 합니다. 외신 기자회견 중국인 사저 명예훼손죄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를 막아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중국 애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마구마구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좀 예산이 부족합니다. 여러분께서 17반으로 좀 후원을 해주시면 그런 돈 가지고 저희가 통역도 좀 사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저희가 또 사례를 해야 되는데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책도 좀 많이 사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